디즈니의 2분기 실적 발표가 8월 4일 장 마감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2분기에만 4.7빌리언 달러, 5조 원이 넘는 손실이 있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주가는 급상승해서 강세입니다. 디즈니 주식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은 디즈니 내부의 속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번에 걸친 디즈니 주가 분석 영상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실적 발표에 나온 숫자입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42% 하락한 11빌리언 달러, 13조 원 정도, 운영 비용을 제외하면 순손실 규모만 5조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매출을 급락시킨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 사업 영역, 테마파크와 영화 제작 사업 분야입니다. 테마파크 분야는 85% 매출 하락으로 이 분야에서만 2조 원이 넘는 손실이 있었고,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극장 개봉을 못해서 55%의 매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식은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것처럼 큰 폭으로 오른 것일까요? 이번 실적 발표를 하면서 디즈니는 자신들의 향후 사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3번이나 미루었던 영화 뮬란의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9월 4일날 오픈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극장 문을 닫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개봉을 한 것인데 그게 뭐 대수인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천억 원의 제작비를 들인 영화를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하기로 했다는 이 결정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디즈니 사업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디즈니는 크게 4개의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네트워크, 테마파크 사업,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 직접 소비자 상대, 그리고 해외 사업 영역이죠. 이 4가지 사업 영역에서 디즈니가 가장 최우선을 두었던 것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IP 브랜드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컨텐츠 제작 분야였습니다. 하나의 영화에 수천억 원을 쓰면서 자체 제작을 하고 난 후에 전 세계 유통을 담당하는 수많은 배급사와 극장 체인을 통해 상영하고 이후 DVD와 VOD 판매, 방송 미디어 재판매와 서브 채널에서 재방영 등으로 유통시키고 소비되는 전통적인 방식에 아주 충실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대부분 인수합병도 지적재산권 관련이고 ABC와 ESPN 채널 등 미디어의 인수도 제작 스튜디오를 인수하는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방향이었지 자신들이 모든 유통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었죠. 대신 전 세계적으로 유통된 자신들의 컨텐츠를 활용한 테마파크나 각종 관련 상품 판매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남겨왔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약진을 하며 미디어 환경이 스트리밍으로 변화하자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넷플릭스의 자사의 컨텐츠를 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려 했으나 그 변화의 바람이 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다 마침내 잭 아이거의 결단으로 디즈니 플러스라는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를 론칭한 게 작년 말입니다.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는 태생적으로 큰 딜레마를 안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만든 컨텐츠를 외부에 제공해서 유통되도록 했던 디즈니가 자사의 컨텐츠를 모두 걷어들여서 자신들의 스트리밍 서비스에만 독점으로 제공한 것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를 위한 대규모 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불하면서 동시에 기존에 판매되던 DVD, VOD 또는 다른 제공했던 자사 컨텐츠의 매출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외부 극장 채널을 통해서 먼저 다 유통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디즈니 플러스에 넣는 것도 고민이었습니다. 경쟁 서비스인 넷플릭스는 아예 극장 개봉을 하지 않고 무조건 넷플릭스에만 넣어서 그 영화를 보고 싶으면 가입을 시키는 전략이었죠. 경쟁사인 스트리밍의 선두주자 넷플릭스는 한 달 정액제로 볼만한 영화들을 끊임없이 제공하겠다는 컨셉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컨텐츠를 영역별로 구분하고 현지 스튜디오를 통해 맞춤형 컨텐츠 제작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지만 디즈니와는 아주 다르죠. 바로 창작은 외부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외부 좋은 제작 스튜디오에 돈을 주어서 제작을 하지 자신들이 인원을 고용해서 수천억짜리 영화를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계약마다 좀 다르지만 컨텐츠에 대한 지적 재산까지 요구하지는 않았죠. 그저 유통에만 올인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컨텐츠를 더 많이 채워 넣는 게 디즈니와 다른 점입니다. 결국 디즈니는 대작 영화 상영 등 기존의 유통 전략은 고수하면서
철 지난 컨텐츠들만 수거해서 디즈니 플러스를 론칭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올리겠다는 목표로 2024년까지 6천만 가입자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었죠. 그런데 오픈한 디즈니 플러스의 반응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2024년까지 달성하겠다고 한 6천만 가입자를 이번 2분기에 넘겼습니다. 디즈니에서 서비스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되었는데요. 다만 이 가입자 증가 추이가 최근 꺾였습니다. 50만 가입자 이후부터 증가 추세가 확 꺾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 극장 개봉을 못하고 있는 뮬란을 디즈니 플러스에 넣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그 방식이 스트리밍의 전통적인 방식과 조금 다릅니다. 디즈니 플러스 현 가입자가 볼 수 있게 한 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하되 $30의 요금을 따로 내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외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마켓 애널리스트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를 더욱 늘리면서 극장 개봉 못지않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신작 트롤 월드 투어가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온라인 상영을 했는데 3주 만에 온라인 수익이 트롤 한 편이 5달 동안 극장에서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9월 4일 뮬란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개봉이 되고 예상치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하게 된다면 디즈니는 완전히 날개를 다는 모양새가 됩니다. 지난 분기 문을 닫았던 테마파크 리조트가 문을 열고 영업을 다시 개시했고 영화 사업 부문의 매출이 오르게 되어 더 이상 손실도 없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시대에 뒤처진 컨텐츠 유통 채널이 아니라 가장 최신의 디즈니 영화를 독점으로 볼 수 있는 채널이 된다는 것을 소비자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디즈니는 이번이 코로나로 인한 일회성이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영화에서는 극장 개봉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일 뮬란이 상상 이상의 수익을 디즈니 플러스에서 벌어들인다면 극장 개봉만 고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개봉을 하고 극장 개봉은 더 큰 화면을 원하는 사람이 보고 집에서 보는 사람은 그냥 디즈니 플러스로 보게 하는 전략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제 디즈니는 전 세계 극장 개봉을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디즈니 채널 육성을 위해 멀티로 제작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러닝타임 2시간짜리 단일 영화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메인 영화와 함께 확장판, 감독판, 번외 단편 클립 등 수많은 컨텐츠들을 동시 제작하면서 디즈니 플러스에 넣으면 넣을수록 사용자는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희소식은 이 디즈니 플러스가 아직 해외로 적극 진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유럽 시장을 필두로 아시아 등 전 세계의 가정으로 직접 파고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디즈니는 미국 내 스트리밍 사업과 별개로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또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 브랜드 스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훌루의 라이센스 컨텐츠들을 제외하고 해외용 서비스 유닛을 따로 만드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훌루, ESPN+, 디즈니+, 스타 등 스트리밍 서비스에 더욱더 올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서비스 구축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 아주 막대합니다. 2024년까지 해당 사업 영역은 흑자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불투명성을 걷어내고 극장 유통에만 기대지 않고 언제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며 해외까지 직접 진출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자,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시절에 제가 2번 디즈니에 대한 분석 영상을 올렸습니다. 6월 25일 127달러에서 내려와 110달러가 되었을 때 하락 이후 분석을 올린 게 첫 번째였고 테마파크를 재오픈 후에 118달러 정도인 7월 22일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때 당시 디즈니에 대한 소식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아주 깜깜한 소식들 뿐이었죠. 순이익의 80%가 나는 영화와 테마파크가 문을 닫았는데 언제 오픈할 것인지 예상도 못하니 주가는 바닥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마파크를 간신히 재개봉을 했지만 유저들의 불만이 가득한 이야기도 주가를 오르게 하지 못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뉴스를 할 때 주가도 실제로는 바닥이라는 점입니다. 동특이 바로 직전이 가장 깊은 어둠이 있다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만 온갖 부정적인 소식 앞에서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용기는 사실 생기지 않습니다. 왠지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부끄럽긴 하지만 디즈니 주식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제부터 펼쳐질 디즈니의 사업 분야를 하나하나 검증해 가시면서 투자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9월 4일 개봉하게 되는 뮬란의 성적표가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부분 공부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